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연기획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연 콘텐츠와 관련해서 무엇을 공연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다양한 어떤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신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바리공주 신화와 고대 그리스의 오르페우스 신화를 좀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동시대 이제 이 신화가 어떻게 무대 위에서 공연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은 한번 여러분들도 신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왜 문화예술 콘텐츠로 계속 작품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희곡이라는 것은 문학의 한 장르이자 무대 공연의 재료로 쓰여진다는 것. 그래서 모두 다 무대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모든 극작가들은 무대 공연을 염두에 두고 쓴다는 거였고, 극장과 무대 배우 방식, 성향 이런 것들은 자세히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희곡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깊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공연화할 것인가는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거. 그래서 의도는 그쵸? 내가 왜 만들 건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러한 분석이 달라질 것이고, 의도에 따라서 같은 작품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우리 지난주에 배우고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주 토론 과제로 냈던 과연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4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왜 많이 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했었고, 그럼 나라면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햄릿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공연이 될까와 관련해서 너무너무 좋은 아주 네, 눈에 띄기도 하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의견도 있었고 너무너무 열심히 의견 주셔서 굉장히 감동받았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제가 그걸 다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요약 정리해서 간단하게 비슷한 의견들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일단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햄릿, 특히 사느냐 죽느냐, 이거는 최소한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보지도 않았지만 나는 햄릿은 정말 많이 들어봤고 햄릿 하면 떠오르는 게 사느냐 죽느냐였다. 혹은 셰익스피어가 뭐 4대 비극, 5대 비극해도 햄릿이 가장 유명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명대사이기도 하고 흥행의 보증표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인들은 이제 명품을 좋아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런 흥행 보증 수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연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이야기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세상하고도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반면에 원작이 굉장히 비어있고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다양해서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 사실은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공연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갈등, 복수, 사랑, 뭐 이런 굉장히 우리가 몰입하고 감동할 수 있는 드라마적인 요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연이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작품, 뭐 오피리어든 햄릿이든 여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인간의 본질을 다룬다라는 거죠. 모든 인물은 이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공감하게 되고, 그쵸?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충분히 저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햄릿이라는 인물 자체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매력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평범해서 우리 누구나도 햄릿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인 거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뭐 흔히 여러분 거의 다 썼더라고요. 결정장애의 대표 인물이 햄릿이 됐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햄릿이 우유부단하다라고 비평가들이 평가를 많이 했지만 그 이외에 그 다른 평가도 굉장히 많거든요. 햄릿이 우유부단한 게 아니다. 정말 똑똑하다. 네. 하여튼 이 결정장애의 대명사인 햄릿.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극이라는 거, 그쵸? 모두 다 죽는 거. 우리는 해피엔딩을 굉장히 원하지만 이게 비극이고 모두 죽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쵸? 그 다음에 탄탄한 구성과 전개를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햄릿과 관련해서 나는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너무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제 브레이트의 낯설게 하기, 작품과 관객 사이에 어떤 거리두기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나는 좀 해서 객관화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10대를 위한 좀 공연을 해보고 싶다. 혹은 특수효과나 장치 없이 어떤 인물들의 감정과 대사로 해보고 싶다. 사실 이게 그래서 연극으로 굉장히 공연이 많이 됐고, 뮤지컬로 만들어진 건 이제 최근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 악기나 가락을 넣어서 그 인물들의 어떤 이런 감정과 대사를 한국적 정서, 그쵸? 한국의 어떤 한이라는 어떤 이런 정서도 있듯이 한국적 정서로 표현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그 배경을 조선시대로 옮겨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뭐 햄릿 외전 형식으로 만들어보자, 혹은 에필로그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다른 내용들을 좀 다른 방향으로 꺾어보자, 신선하게 해보자. 실제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오피리어만 이제 빼가지고 그 작품 안에는 실제로 오피리어를 굉장히 자세히 다뤄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 원작은. 그래서 오피리어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해서 오피리어가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작품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햄릿의 감정에 충실한 공연으로 특히 어떤 소리나 조명 가지고도 해보고 싶다. 혹은 어떤 친구는 1인극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뭐 다른 인물들의 관점, 뭐 결말 바꾸기. 그다음에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유령은 결국 햄릿의 망상이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 참여형 공연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몇 주 후에 구성, 플롯 다시 바꿔보기, 혹은 인물 바꿔보기, 캐릭터 분석, 이제 이런 것들 할 때요. 실습하면서 여러분의 이 모든 의견들을 담아서 한번 바꿔보는 시간에 더 자세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셰익스피어의 어떤 원작이 다시 태어나면서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거 한번 살펴보면서 갈게요. 앞에 배웠던 각색은 이제 다른 매체로 옮기는 것인데요. 우리가 각색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논란이 이제 얼마나 원작에 충실한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이제 논란은 원작과 각색 사이에 좀 서열 관계가 있을 때 얼마나 충실한가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매체를 사용한 두 예술 작품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기준이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생산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원작의 대중성을 이용한 어떤 상업성이다. 여러분들도 흥행보증수표다라고 한 거죠.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햄릿이라는 원작하고는 사실 이제 거의 상관없이 이름이라던가 뭐 햄릿이라는 제목 뭐 이런 것들만 차용했는데도 셰익스피어의 뭐 햄릿 이렇게 부각시켜서 이제 흥행에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들
혹은 이제 원작이 어떻게 원작의 의미를 얼마나 존중할 거냐지 이런 논란들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원작을 난도질하거나 뭐 조각내서 재배열하고 변형하면서 그쵸 현대 관객들의 이제 관심이나 호기심을 끌 수 있도록 이제 상품을 만든 경우 원작자의 이름이나 원작의 이름을 많이 사용해서 혹은 이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다양한 주장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영화 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세익스피어 원작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누차 강조했다. 이것은 멋진 이야기다. 누가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가장 대중과 친밀한 세익스피어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라고 이제 조금 부정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고, 반대로 세익스피어가 오늘 살아있다면 그는 같은 소재를 다른 방법으로 썼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관객이 요구하는 것을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만일 그가 오늘날 다시 태어나면 그의 작품을 각색한 좋은 영화를 볼 거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생각들도 이제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1세기가 넘게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만들어지는 동안 일부 학자나 비평가들이 셰익스피어 원작의 어떤 시적 본질이나 보편적 진실을 훼손한다고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원작이라는 것은 불변의 가치를 지닌 어떤 고전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 문화적 어떤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내러티브가 더 씌워지고 의미는 이제 변형될 수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예술 장르로의 각색은 그런 본질을 재조명하면서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창조 작업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아마도 관객의 평가와 반응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세익스피어의 작품처럼 저는 사실 우리의 문화도 우리 문화와 관련된 이런 고전들이 계속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는 시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논란에 우리 작품이 좀 서 있길 바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해주세요.